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여러분에게 공약했던 내용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유공자로 봐서는 뭐 가장 마음에 크게 와 닿는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 국가유공자로서의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애환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런데 한 분은 이제 월남 파병을 갔고 한 분은 국내에서 군 생활을 하다 마친 경우 이건 좀 실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은 국내에서 아주 평온하게 잘 군 생활을 하고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된 사람과 또 그 친구 하나는 어, 월남 참전을 해서 일단 그 고엽제라는 그 질병을 얻어서 상당히 심한 고통 속에서 살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자,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군대 가기 전에 친구였고 학교도 친구였고 나와서도 친구인데 그동안에는 동등한 위치에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서로 뭐 시합도 하고 뭐 씨름도 하고 아니면 달리기도 하고 뭐 별걸 다 이제 재미나게 학창 시절에 그렇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근데 한 사람은 월남을 갔다 왔고 한 사람은 그냥 국내에서 평온하게 군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월남 갔다 와서 고엽제 환자가 되어서 일단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건강한 상태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볼 때 여러분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월남을 갔다 와서 상위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어, 혜택을 본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젊은 시절과 아니면 평생을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사는 사람과 어떤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건강한 사람을 택하겠죠. 자, 이런 점을 착안한 대통령 후보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통령 후보가 그런 애환을 예, 알고 여러분께 공약 사항을 예, 추진하겠다고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일단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니까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한 공약들이 이제 에, 눈앞에 와 있어서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나 갖가지 그러니까 종류는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세 분류 하자면 수도 없고 대분류를 해도 뭐 물론 혼자 결정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분야별로 장관을 비롯해서 차관 그 이제 하위 좀 전문가들로 분야별로 이루어서 이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본인이 생각한 것도 일단 첨가를 해서 이제 준비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것들은 얘기할 수가 없고 일부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에 대해서 평소 때 느꼈던 아니면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아니면 참모들로부터 들었던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그 애환을 볼 때 자기 몸이 건강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았을 뻔한 사람들이 해외 파병을 가서 이런 질병을 얻어서 평생을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이 내용들을 듣고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틀림없이 이분들을 위해서 좀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해준다는 차원에서 좀 예우를 좀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마음을 각오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용자 상위 등급 심사 기준 완화 추진을 하는데 이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송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서두에 친구 얘기를 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한 사람은 국내에서 군생활을 했고 똑같이. 그리고 한 사람은 월남 파병대에서 또 군생활을 하다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친구가 친구로서의 그러니까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대학 생활하면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친한, 그리고 모든 것을 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경쟁 상황으로 살았는데, 이제 나와서 살고 보니 내 몸이 병이 들어서 정말 마음뿐이지 모든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정해준 나의 상해 등급, 국가 유공자로서의 그 예우 갖고는 열심히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건강한 상태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과 비교를 하니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났다 이거죠. 왜냐하면 첫째는 몸이 아파서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고, 두 번째는 내가 몸이 아프니까 활동에 제약을 받다 보니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적어요. 그러나 국내에서 군생활을 하던 사람은 나름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뭐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뭐 크게 출세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출세를 했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하고 살아갈 때 이 경제적인 차이와 사회생활의 인과관계, 또 그리고 또 모든 정말 내 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 고뇌와 이 아픔을 대통령 그때 후보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이미 심사 기준이 완화, 그러니까 상위 등급을 결정하는데 너무 까다로웠다. 자, 월남에 가서 내가 고엽제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해놓으니까 정말 몸이 아파도 늘 보온병 안에서 약을 좀 타다 먹는 정도, 그렇지 않으면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받은 정도, 잘 받았다고 하면서 6급 1항이나 2항 받으면 한 100몇십만 원 받은 정도, 이 정도 갖고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일반 건강한 사람의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크게 출세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보다도 적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도 열심히 하면 200 또는 또 300까지도 이렇게 봉급을 받으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즐기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일단은 어떤 그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쉽게 뽑아주지 않고, 설사 장애인으로서의 뽑혀갔다 하더라도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마저도 너무나 그 상위 등급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서 늘 비해당 처분 받는 사람이 거의 반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상위 등급만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상위 등급 월남 갔다 와서 이런 질병이 걸렸을 때 이제 내가 이런 원인으로 해서 질병이 걸렸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과, 첫째 단계죠. 공상이죠, 공상. 공상으로 인정받는 것과 그 다음에 상위 등급을 받는 단계. 공상을 어렵게 받았는데 또 상위 등급은 비해당이 나온다. 왜? 등급 기준에 모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비해당이면 내 몸은 아파서 늘 약에
의존해서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근로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기준 미달이다 해서 등급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좀 부유한 선진국이었다면 지금 얻은 선진국 예를 보자면 그분들은 어, 가만히 그러니까 군생활에 다쳐서 집에 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계셔도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서 그분에 걸맞는 알맞는 등급을 주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깍듯이 예우를 주어서 갖추어서 그분에게 예우를 해주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이 군 국가유공자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생활보호 대상자다 아니면 다른 어떤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는 어떤 행정에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몰래 죽을 때까지 그 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국가유공자의 업무를 이게 상담을 하고 또 구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한 3개월 전 됐나요? 지금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머리를 다쳐서 뇌수술을 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군 제대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의병 제대를 했죠. 의병 제대를 해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친구가 없습니다. 왜? 뇌수술을 했기 때문에 참 기적적으로 살아서 왔는데 뇌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가까이 좀 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왜?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생활이 또 같이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할 수 없고 같이 등산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로가 이 격이 이제 거리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자, 그분이 이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단 저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63년생이에요. 63년생인데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라는 게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자, 그럼 누가 주위에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월남을 갔다 왔다면 월남 파병 용사들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서 뭐 그런 얘기 들어서 알 수도 있는데 이분은 국내에서 훈련 받다가 다쳤기 때문에 머리를 다쳤는데 뇌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분이 뇌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유공자 신청한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우연히 접하게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옆에 앉아 있는데 정말 너무 가슴 아파서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멀쩡한 청년이 자 군대 가서 뇌수술 그러니까 뇌를 다쳐서 뇌수술까지 받고 나와서 기사 회생해서 정말 거의 뭐 회복이 안 되고 뭐 내사 상태로 죽은 사람도 많고 평생을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어떻게든 수술이 잘 되었든 아니면 건강했든 이분이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군 제대를 하고 3, 40년 동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어요. 왜? 몰라서. 모르면 왜 안 주느냐? 그래요. 우리나라는 수혜 행정을 내가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예가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 지역에 아파트를 단지가 들어섰는데 그분이 어떤 분들은 똑같은 친구라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판단할 때 나는 내가 생각할 땐 이거 당첨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판단이 잘못해서 이건 뭐 해봐야 별 볼 일 없잖아 돈만 들어가지 어쩌면 손해 볼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나중에 그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혜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신청한 사람은 간접적인 것이든 어쨌든 지금 이 비근한 예는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 예를 비근한 예지만 자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혜 행정은 일단 신청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각종 사례도 정말 많이 찾아보고 또 성공 사례도 많이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좀 등급을 더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몇 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일단 지금 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상은 일단은 그 접수를 돼서 지금 잘 심사 중에 있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저를 알았던 것은 서로가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지금도 늘 고맙게 돼요. 그분은 또 국가용자뿐만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영세민이죠. 기초수급자도 신청을 하도록 제가 안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동사무소 가서 상담을 받더니 또 기초수급자도 됐어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로서의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째 받고 있고 아직 국가유공자는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만나게 돼서 내가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정말 마음이 보람도 뿌듯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그분은 아마 상위 등급도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혜 행정은 신청주의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잘 정보를 잘 알고 그러니까 제 방송 같은 것도 잘 들어야 듣지 않으면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알고 있어야 저희가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가 지금 옆으로 좀 샜는데요. 어쨌든 현재 대통령이 이제 정말 대통령 앞에는 자기가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한테 공약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뭐를 얼마를 할 것인지 본인이 다 알 수가 없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관, 차관 또 아니면 이하 이제 각종 그 직위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조사를 시켜서 이런 부분이 현재는 좀 불만의 소지도 있고 또 너무 열악하다, 너무 그 예우가 약하다, 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앞에 나오는 수많은 그 숙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좀 빨리 이렇게 신경을 써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서의 정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국가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국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을 결정하는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준비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연구 용역을 줍니다. 연구 용역을 주고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또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제도가 개선이라는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많이 실망을 하셨고 그런 분들도 좀 희망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연구 용역이라는 게 며칠 만에 한두 달 만에 끝나고 그렇게 되는 어떤 사항도 있지만 특별히 이런 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기준의
이 그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용역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께 혜택을 좀 주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여러분께 좀 위안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차차 그래서 여러분이 요구한 만큼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은 정말 한계가 없죠. 끝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보다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여러분께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상당히 뿌듯합니다. 일단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있으면 속히 전해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바로 들고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